여러분, 지금 새롭게 무비자 여행이 가능해진 나라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인들에게만 특별히 문을 연 중국입니다. 며칠 전 세계 외교가와 언론은 놀라운 소식에 주목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9개국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국이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깜짝 이벤트였죠. 그런데 이 발표는 단순히 한국인들이 중국을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국제 정세에서 얼마나 절실한 상황에 처했는지,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가 중국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보여주는 큰 사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CNN 특파원인 저는 이 깜짝 발표의 진정한 배경을 파헤치기 위해 긴급히 출국했습니다. 한쪽은 한국 관광객을 유치해 경제를 살리려는 중국이고, 다른 한쪽은 이 조치를 의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국의 반응.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의 복잡한 삼각관계 속에서 중국이 과연 무엇을 바라고 이 무비자 카드를 던진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중국의 의도, 한국의 반응, 그리고 세계가 바라보는 한중 관계의 변화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무비자 선언이 상징하는 국제 정세의 흐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한국에 도착한 저는 한국인들이 중국의 무비자 발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거리를 걸어봤습니다. 서울의 명동거리와 인천공항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동시에 놀라움과 의구심도 품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갑자기 왜 우리에게 무비자를 준 걸까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죠.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무비자 조치가 단순한 관광 활성화 목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경제학자와 외교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과의 관계를 특별히 강화하려는 전략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전문가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과의 무역 전쟁, 반도체 규제 속에서 고립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그들에게 경제적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국가 중 하나죠.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무비자 조치의 의미를 곱씹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의 위치를 유지하려는 절박한 마음이 이번 정책에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가까운 나라로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면 미국과의 대립 속에서도 일종의 균형을 찾으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국 여권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여권 파워 3위에 오르며 많은 국가에서 비자 면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의 여권 파워는 중국이 무비자 정책을 내놓은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을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중국은 한국 관광객들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까지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소비층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에서 한국인들의 반응을 취재한 후 저는 곧바로 중국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이곳 공항에서부터 미묘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중국의 이번 무비자 발표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인들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었죠. 공항 직원들과 현지 중국인들은 무비자 입국으로 인해 많은 한국인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라며 반겼지만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중국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해 줄까라는 묘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현지 언론들은 이번 무비자 조치를 두고 중국이 한국을 위해 관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자부심을 보이는 기사들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은 한국이 그간 중국을 무시했지만 이제는 중국이 기회를 제공해 주니 한국도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논조에서 중국이 자신들의 입지를 다소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와 관광업계는 이번 무비자 정책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이제 한국 내에서도 중요한 소비층으로 자리 잡았고 그들의 소비력은 중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가 단순히 여행 활성화뿐 아니라 중국 경제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한중 관계와 이번 무비자 조치가 상징하는 바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중국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였죠. 이는 특히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가 중국의 입지를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났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의 균형을 되찾고자 하는 중국의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위해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미국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의미심장한 부분이었죠. 저는 중국의 이 방침이 미국과의 긴장 관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무비자 대상국에서 제외한 이유는 미국과의 긴장 속에서 상호 신뢰의 부재가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보다는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방증일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중국이 미국이 아닌 한국을 무비자 대상으로 삼은 것은 한국의 경제력,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중국 내에서 환영받는 이미지까지도 고려한 전략적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한국이 이제 중국에도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거리를 걷다 보면 새롭게 변하는 시대의 공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겉으로는 개방적이지만 속으로는 긴장과 방어가 혼재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무비자 조치 이후로 베이징의 분위기는 더욱 복잡해졌죠. 중국이 한국인을 무비자로 환영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미묘한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관광지에서 만난 중국인들은 한국 관광객들이 곧 대거 방문하게 될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긍정이 단순히 경제적인 기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일종의 경쟁의식과 자부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죠. 한 관광업 관계자는 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중국을 오면서 우리의 발전된 모습과 문화를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 속에는 한국이 오랫동안 자부심을 가져왔던 한류나 경제력에 대한 묘한 경계가 함께 섞여 있는 듯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베이징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번 무비자 정책이 한국과 중국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중국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자부심, 섞인 말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온라인 여론은 조금 달랐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무비자 정책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한국인들이 와서 과연 중국의 문화와 생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중국이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중국이 양보를 하고 있다고 느끼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베이징의 한 외교 전문가는 제가 만나자마자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지금 미국과의 무역 전쟁, 반도체 규제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어요. 한반도와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중국 경제에 한국이 미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중국의 무비자 정책이 단순한 관광 활성화가 아니라는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더욱 밀착해가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반도 내에서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한반도 내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가까워지며 중국의 입지는 예전만큼 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동북아에서 균형을 다시 찾으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무비자 정책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제가 만난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무비자 조치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이 한국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게 되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미국, 일본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대립 속에서 중국이 외교적 고립을 피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일부 보수적인 시각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네티즌들은 이번 무비자 조치를 두고 한국이 중국의 관대함을 이해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식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왜 한국인들에게만 무비자 혜택을 주는가라며 중국 내 다른 나라에 대한 비자 정책과의 불공평함을 지적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중국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자신감과 우월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이중적 시각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와 같은 시각을 접하며 중국이 단순히 무비자 조치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반응과 여론을 탐색하는 시험으로 이 조치를 시행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이 한국 내 여론과 경제적 파급력을 실험하며 향후 한중 관계의 방향성을 결정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무비자 정책에 대한 한국의 다양한 반응을 좀 더 심층적으로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여론은 기대와 우려가 혼재된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관광업계와 항공업계는 이번 조치가 양국 간 교류를 활성화할 기회로 보고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그동안 비자 발급이 번거로워서 중국 여행을 기피하던 고객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도시들로 가볍게 주말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겠죠라며 무비자 혜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내에서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우려도 강하게 존재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중장년층에서는 중국의 무비자 조치가 한국인들을 유치하려는 단순한 관광 정책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정치적 의도가 깔린 조치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한 한국대학 교수는 이번 무비자 조치는 단순한 관광 혜택을 넘어서 중국이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정치적 계산이 포함된 결정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한국을 통해 한반도 내 입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SNS와 커뮤니티에서도 중국 방문에 대한 신중한 반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반간첩법 때문에 사진 하나 찍을 때도 조심해야 한다는 댓글을 달며 중국의 불투명한 법적 제도와 개인 권리 보호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 네티즌은 비자 면제가 되어도 중국은 여전히 가고 싶지 않은 나라라며 중국 방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중국과 한국 간의 문화적, 정치적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미국과의 삼각관계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질문도 제기되었습니다. 한 한국 외교 전문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한국은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의 무비자 조치는 단순한 외교적 혜택이 아니라 한국에게 우리를 선택하라는 일종의 압박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놓치지 않으려는 상황을 잘 설명했습니다. 한국 내 여론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였습니다.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강화를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중국에 대한 경계와 불신을 놓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의 젊은 세대는 중국의 문화와 정치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 무비자 정책이 오히려 한국인들의 중국 방문을 늘리기보다는 한국 내 반중 감정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온 나는 이번 무비자 조치로 인해 나타난 중국 내부의 반응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다. 첫날 공항과 도심에서 느꼈던 기대감과 자부심, 이면의 미묘한 갈등과 긴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번 조치는 한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유에서 출발했지만 양국 관계와 국제 동세 속에서 더욱 복잡하게 얽혀있는 감정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다. 베이징의 한 명소를 찾은 나는 다가오는 한국 관광객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현지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한국 관광객의 소비력과 영향력을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한중 간의 미묘한 자존심 대결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이 자국의 경제와 문화, 여권 파워로 세계에서 점점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고 있다지만 이번 무비자 조치는 결국 우리가 한국을 먼저 받아들인 거잖아요. 라고 한 상점 주인은 자부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 말 속엔 중국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과 함께 한국을 의식하는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특히 일부 중국 매체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의 선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마치 중국이 양보하고 관용을 베푸는 형식으로 무비자를 허용한 것처럼 말이다. 한국이 얼마나 중국의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인정하고 존중할지 기대된다는 기사는 다소 과장된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를 접한 중국의 젊은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한국인들이 중국에 와서 우리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경탄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왜 한국에만 혜택을 주는가라는 반발도 나왔다. 이처럼 중국 내부에서도 한국에 대한 환영과 경계가 뒤섞인 반응이 엿보였다. 한편 중국이 무비자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미국을 배제한 점 역시 중국 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많은 중국인들은 중국이 여전히 미국과는 확실히 선을 긋고 있으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환영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일부 매체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한국을 특별히 중요한 동맹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보도는 중국이 한국을 통해 미국과의 대립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으려는 전략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이제 중국의 의도가
조금씩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한방편으로 보고 있는 듯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면서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이 약해질 가능성을 느꼈고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무비자 정책은 단순히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역할과 존재감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었다. 중국의 여러 관점 중 흥미로운 점은 한국과 중국을 분명하게 비교하는 시선이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인들이 중국에 와서 마치 모든 것을 즐기게 된 것처럼 과장된 반응을 보였다.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수박과 소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니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글은 과장된 표현으로 한국을 낮추려는 의도가 느껴졌다. 이는 중국 내에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정서와 맞닿아 있었다. 동시에 중국은 자국 경제를 위해 한국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기에 이중적인 감정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특히 이번 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중국 내 언론과 여론을 조사하면서 일부의 불만도 엿볼 수 있었다. 한 중국 온라인 매체는 한국은 이제 비자로 우리에게 오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국에 비자가 필요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일부 중국 시민들은 중국 정부가 한국에 특별 대우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특혜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처럼 한국에 대한 감정이 복잡하게 얽힌 중국 내부 반응을 확인하며 나는 양국이 단순히 경제적 교류를 넘어 정치적, 외교적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음을 재차 느꼈다. 베이징에서 만난 한 중국 대학 교수는 이번 무비자 조치가 양국 간 교류에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한중 관계의 민감성을 더 드러내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이 한국을 통해 자국의 경제적 파트너와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면서도 한국이 갖는 독자적 외교 입지를 경계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번 조치가 한국을 당연한 동맹으로 인식하는 일부 중국인들에게 오히려 실망감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베이징의 여러 전문가들과 중국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나는 중국이 단순히 한국 관광객을 환영하는 수준을 넘어서 경제적 영향력과 외교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깊은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한중 관계는 앞으로도 중국이 계속해서 한국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복잡한 파트너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중국과 한국의 상반된 반응과 복잡한 시선 속에서 나는 이번 무비자 조치가 단순한 정책 이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실감했다. 이는 양국의 관계와 국제사회 속 한국의 위치를 재확인시켜주는 상징적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무비자 조치를 접한 관광업계와 항공업계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많은 시민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 내 반간첩법에 대한 불안과 중국 내부의 불투명한 법적 환경은 무비자 조치가 오히려 한국인의 경계심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권의 파워는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로 한국 여권의 국제적 위상이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다. 또한 중국이 이번 조치에서 미국을 제외한 점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를 고려한 중국의 신중한 선택으로 풀이할 수 있었다. 미국과의 대립 속에서 중국이 한국을 별도로 다룬 것은 한국이 이제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였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요한 외교적 균형을 잡아야 하는 위치에 서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무비자 조치는 한국이 가진 경제적, 문화적 힘과 국제적 신뢰도를 다시 한번 드러내며 중국조차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한 외교 전문가는 이 사건을 두고 한국이 이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독립적으로 외교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왔다고 말했으며 이는 한국 외교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해주는 목소리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무비자 조치가 장기적으로 한중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한중 양국 모두에게 의미 있는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 한국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서도 외교적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전략이 필요하며 중국은 한국이 미국에 지나치게 기울지 않도록 경제적 유인을 통한 관계 강화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중 관계는 경제적 교류를 넘어서 정치적 파트너십과 경쟁 관계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외교 관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양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조율하면서도 경계하는 신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무비자 조치는 국제 정세와 양국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기회로 남을 것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을 방문하게 될 한국인들은 이제 한국 여권의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중국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